안녕하십니까? 평온한 식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평온한 식사의 셰프 문박기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의 식사는 돼지를 주제로 에피타이저, 메인 디시, 디저트 이렇게 3가지 코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코스별로 음악과 접시에 담긴 서사를 나레이션한 소리가 코스별 식사 시간의 반절가량 정도 재생됩니다. 나머지 반절의 시간은 음식을 씹어 삼키는 소리와 음식이 불러일으키는 본인의 마음의 소리와 함께 음미하시면 됩니다. 식사는 최대 60분까지 즐기실 수 있으시며 한 코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싶으면 바로 다음 코스를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탁 앞 메뉴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평온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온한 식사,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땅 밑의 돼지입니다. 카레로 맛을 내고 돼지 감자를 갈아서 크리미한 질감을 살린 따뜻한 스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프 위에 얇은 라이스 페이퍼 한 장이 덧씌워져 있는데요. 숟가락으로 이를 갈라 아래 스프와 함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소리는 식사를 하며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피타이저의 주요 재료인 돼지 감자는 옛날 옛적 사람은 먹지 않고 돼지나 먹는 감자라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돼지는 더 이상 돼지 감자를 먹지 않고 사람이 돼지 감자를 먹고 있는데요. 돼지가 무엇을 먹느냐는 사람이 먹다 남긴 돼지를 돼지가 먹고 사람이 먹다 남긴 돼지를 먹는 돼지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돼지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바로 여기서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행하던 출혈성 돼지 전염병을 말합니다. 돼지나 멧돼지 같은 돼지과 동물에게만 감염되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이런 질병이 아프리카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발병할 수 있었던 건 돼지는 보통 인간이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하고 분쇄해서 먹기 때문인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고기가 비행기나 배를 타고 한국으로 건너왔고 사람이 이걸 먹다 남겨 잔반으로 내놓은 걸 농가의 돼지가 먹어서 바이러스가 퍼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의 부산물을 한국의 돼지가 먹고 감염된 것이죠. 사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려도 아무런 증상이나 피해가 없고 이 바이러스는 70도 이상의 열에서 30분 이상 가열해야만 사멸할 정도로 생존력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즉시 살처분됩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증상이 의심되는 돼지를 발견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식과를 비롯한 총 4개의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방역과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의사 환축의 시료 2세트를 채취합니다. 한 세트는 자체적으로 정밀 검사를 하고 다른 한 세트는 해외 전염병과로 보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합니다. 양성이 나왔을 경우 가축 질병 상황실에 바로 보고가 되며 이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 혹은 구청장은 농장주의 동의 여부를 떠나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령합니다. 살처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가축 살처분, 매몰처리 매뉴얼에 따라 일정 깊이로 판 땅에 돼지들을 몰아넣으며 시작됩니다. 3살에서 5살 인간 어린이 정도의 지능 수준을 가진 돼지들은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겁을 먹어 축사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이에 살처분 외주업체 직원들은 포크레인을 이용해 돼지들을 들어 올려 살처분 장소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큰 비닐로 덮은 다음 그 안으로 이산화탄소를 주입시킵니다.
돼지들은 호흡기와 온 점막을 뒤덮는 매운 가스에 개성을 지르고 숨을 쉬기 위해 서로를 짓밟고 땅으로 올라오려고 하다가 결국 무거운 이산화탄소에 질식사하게 됩니다. 평온한 식사의 에피타이저 땅 밑의 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생매장당한 돼지들에 대한 애도를 담은 접시입니다. 평온한 식사 오늘의 메인 디쉬는 항상적 항생입니다. 간장과 생강을 넣어 만든 특제 양념에 돼지갈비를 숙성시킨 후 토치로 구워 불맛을 입혔습니다. 옆에 주사기에 든 소스는 쌈장 아이올리인데요. 아이올리는 마늘과 마요네즈로 만든 소스를 말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쌈장을 넣어 돼지갈비와의 조화를 살렸습니다. 한입 크기로 자른 돼지갈비 구이에 쌈장 아이올리를 주사해 가니쉬를 올린 쌈채소와 밥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소리는 식사를 하며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돼지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금, 조선시대 이후 첫 국내 사망자를 낸 전염병이자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백신을 보급한 첫 번째 사례인 신종플루가 떠오릅니다. 이 신종플루가 원래는 돼지 독감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지금 신종플루는 겨울철만 되면 유행하는 A형 독감의 일종으로 분류될 정도로 아주 만연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사망자를 기록했던 바로 그 독감 말이죠. 돼지의 고기가 인간의 식탁에 오름으로써 돼지의 건강은 인간의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돼지고기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소비량이 높은 육류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는 국교가 불교였던 탓에 조선시대에는 드는 품에 비해 농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탓에 돼지고기를 잘 먹지 않았었는데요. 경제 급성장으로 인해 최근 30년간 갑자기 수요가 올랐고 출하량을 맞추기 위해 많은 돼지들을 좁은 곳에 가두어 밀집 사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밀집 사육은 돼지에게 최악의 환경을 안겨줬습니다. 온갖 악취와 오물이 그득한 더럽고 좁은 밀사에 갇힌 돼지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손상된 면역체계, 파열된 장기와 종양, 고름 등을 달고 사는데요. 이에 각종 세균을 죽이기 위해 축산 농가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항생제를 돼지에게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생제를 심지어는 호르몬제나 성장 촉진제처럼 주사하기도 합니다. 항생제는 효소를 분해시키고 체중 조절을 하는 장내 박테리아를 제거하는데요. 그렇게 항생제를 과다하게 투여할 경우 지방 분해가 어려워져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항생제의 부작용을 역이용해 돼지에게는 표준 투여량이 훨씬 넘는 항생제를 주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의 돼지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투여된 항생제는 돼지의 고기에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돼지의 똥은 시설 처리 이후에 땅에 뿌려지고 이는 농가 그천 하천에 스며듭니다. 아무리 처리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돼지에게 주사했던 항생제들은 배변에 그대로 남아있으며 이것이 지하수로 흘러들어와 사람이 마시는 물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비싼 처리 비용과 부족한 분뇨 처리 시설 때문에 대부분의 농장주들은 바다에 이를 몰래 버리며 불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돼지고기를 직접 입에 대지 않고도
돼지로부터 나온 화학 성분들과 세균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시장에 유통되는 돼지갈비살의 88%는 돼지 배설물 속 병균들로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반 돼지고기보다 약 30%가량 비싼 무항생제 돼지고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항생제 돼지고기. 이름만 들었을 때는 미량의 항생제도 함유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 유항생제 돼지고기와 무항생제 돼지고기의 차이는 돼지를 도축하기 며칠 전까지 항생제를 투약했느냐입니다. 돼지를 잡기 3일 전까지 항생제를 주사하면 그냥 돼지고기가 되는 것이고, 돼지를 잡기 일주일 전까지 항생제를 주사하면 무항생제 돼지고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항생제 검출 검사에서 두 고기 모두 양성을 받고 유통이 금지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함유된 세균이나 병균의 양에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합니다.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에 비싼 값이 매겨진 것이죠. 며칠 전 UN 식량농업기구는 고기를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항생제 내성이 지금의 코로나보다 더한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항생제 내성이란 말 그대로 병균들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보다 강력한 항생제를 주사해도 죽지 않는 걸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감기 같은 흔한 질병조차도 치료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가장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인 미국은 사용량의 약 80%를 가축에게 주사하는데요. 특히 돼지는 소와 양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는 많은 항생제를 섭취합니다. 이렇게 많은 항생제를 먹은 돼지는 결국 누구의 입으로 들어갈까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70만 명의 사람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창궐하는 지금, 돼지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항생제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국에까지 퍼질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 속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양돈농가의 주민들은 돼지고기의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돼지고기의 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옮겨 팔며 차익을 통해 돈을 버는데요.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인 중국에서 일부 농민들이 의도적으로 검역소를 피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고기를 몰래 팔아넘긴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조직 폭력배들은 특정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졌다고 소문을 내 먼저 그 지역 원산지의 고기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드론을 띄워 일부러 양돈농가에 바이러스를 살포했습니다. 그 이후 농민들을 협박해 실제 감염된 돼지고기를 헐값에 사서 되파는 식으로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4,000마리의 돼지를 팔았다고 합니다. 인간은 항상 돼지를 항생했습니다. 항생이란 두 종류의 미생물이 같은 땅에서 배양될 때 어느 미생물이 다른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게 항생한 결과는 고스란히 다시 인간에게 돌아왔습니다. 항상 항생을 당하고 항상 항생제를 투여받는 돼지는 과연 평온할까요? 그리고 그런 돼지를 몸을 돌릴 수도 없는 좁은 축사에서 평생을 살고 각종 항생제 성분과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는 돼지를 먹는 게 과연 평온할까요?
평온한 식사의 메인 디쉬, 항상적 항생은 사람에 의해 언제나 통제되고 죽여지는 돼지와 항생제에 절여진 돼지를 담은 접시입니다. 평온한 식사 오늘의 디저트는 오직 맛을 위한 오직 두 갈래의 길입니다. 통밀가루로 굽고 천연 딸기 익스트랙으로 맛을 낸 돼지 모양의 쿠키를 준비했는데요. 한쪽은 초코 크런치와 쿠키 크런치를 뿌려 카삭거리는 식감을 더했고요. 한쪽에는 딸기잼을 발라 상큼달콤한 맛을 냈습니다. 한 번씩은 따로따로 맛을 봐보시고 그 다음에는 취향에 따라 조합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소리는 식사를 하며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기잼과 초코 쿠키 크런치. 어디선가 먹어본 익숙한 조합은 아이스크림 하나를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돼지바인데요. 아이스크림에 돼지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드 모양이 돼지 모양도 아닌데 왜 대체 돼지바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아이스크림을 개발하고 출시한 해가 1983년 돼지의 해여서라고 하는데요. 출시 이후 맛있으면 돼지라는, 돼지는 맛있다라는 의미와 맛만 있으면 다 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카피를 내세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돼지바는 사실 실제 돼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돼지는 맛을 위해 멧돼지를 길들여 가축화한 품종입니다. 먼 과거에 멧돼지는 잡식성 동물이라 먹이 채집에 있어서 인류의 경쟁자였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인간은 경쟁자를 물리칠 겸 그리고 힘을 들이지 않고 식량을 얻을 겸 돼지를 집에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1,000년이라는 가축화 기간을 거쳐 돼지는 멧돼지와는 다르게 털과 송곳니가 없어진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는 오직 맛을 위해 만들어지고 누군가에게 먹어지기 위해 길러진 것이죠. 심지어 돼지는 다른 가축과는 다르게 젖이나 털, 알을 얻거나 운송수단이나 농사일에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맛있으면 돼지. 돼지는 정말 동물이 아닌 그저 고기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돼지에게 허락된 길은 오직 두 갈래입니다. 이 지구에 숨붙이고 사는 모든 돼지들에게 용인된 삶은 살처분이거나 도살밖에 없습니다. 도살은 가축을 실신시키고 방열하는 이 두 가지의 과정을 합쳐 말합니다. 돼지는 보통 가스 도살법과 전격 도살법의 기법으로 실신됩니다. 가스 도살법은 돼지를 컨베이어 벨트에 태운 뒤 탄산가스실을 통과해 실신시키는 방법입니다. 전기 도살법은 돼지의 뒷다리를 높게 매달거나 옆으로 누인 상태에서 돼지의 귀 아래에 고전압이 흐르는 전격용 단자를 대어 쇼크를 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두 가지의 방법 모두 성공률이 100%는 아니며 일부 돼지는 의식이 약간 남아있는 채로 방열을 하게 됩니다. 돼지의 얼굴과 몸통 사이에 있는 경동맥과 경정맥을 칼로 자르는 걸 방열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는 돼지 몸에 있는 피의 반절이 다 흘러나와야 방열이 끝났다고 합니다. 돼지는 운이 좋으면 정신이 혼미한 사이 목이 따여 피를 흘려 죽거나 운이 나쁘면 살아있는 상태로 맨 땅에 처박힌 채 숨이 막혀 죽습니다. 돼지는 살처분되지 않으면 도살됩니다. 돼지는 도살당하기 위해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평온한 식사의 디저트, 오직 맛을 위한 오직 두 갈래의 길은 맛만 있으면 되는, 살처분과 도살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돼지의 삶을 담은 접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식사는, 그리고 그 식탁에 오른 돼지는 과연 평온했던 걸까요?